여기 폼페이의 한 저택에서 발견된 작품 하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내부도 벽도 아닌 정원 입구의 바닥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길이는 8m로 거대한데 쌀알 만한 크기의 돌이 약 150만 개로 이루어진 모자이크 작품입니다. 나무 위에 그려졌던 원본은 이미 소멸되었고 부유한 저택의 바닥에 똑같이 복제해 놓은 이 작품만이 남아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기원전 333년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 사이에 벌어진 이수스 전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전투의 결과는 어땠나요? 바로 그리스 지역을 장악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크게 승리를 거뒀었죠. 이에 서방이 동방을 이긴 것으로 여겨져 그리스 시인과 예술가들은 오랫동안 이 승리를 찬양했고 이 작품의 원본 또한 승리한 쪽인 그리스의 화가 필록세노스가 그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림을 가까이 들여다볼까요? 왼쪽에는 갑옷을 입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가슴에 그리스 신화 속 메두사 그림을 간직한 채 눈을 크게 치켜뜨고 있고 오른쪽에서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가 전차를 타고 달아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말의 다리는 그 윤곽선이 실제와 같이 사실적인 느낌을 줍니다. 초월적인 느낌의 중세의 미술 작품들과는 다르게 확실히 사실적입니다. 이러한 고대 그리스 미술의 특징은 이후 르네상스 때 다시 나타나게 되기도 하죠. 전체적으로는 복잡해 보여도 이렇게 모든 사람과 말들이 개별적으로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서 오히려 더 격렬한 전투임이 잘 드러나는 듯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승리를 이끈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작품의 중앙에 위치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영예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에게 돌아갔는데요. 왜 승리한 쪽인 그리스의 화가 필록세노스는 오히려 상대편의 왕을 돋보이도록 그렸을까요? 이제부터 그 이유를 조금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우스 왕은 무언가 놀란 것 같으며 어딘가를 향해 손을 뻗고 있습니다. 그의 손을 따라가 보니 다리우스 왕을 구하기 위해 알렉산드로스 쪽으로 뛰어들어 대신 가슴에 창을 맞은 젊은 페르시아인이 보입니다. 다리우스 왕은 자신을 위해 희생한 병사 때문에 놀라고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내비친 것입니다. 그림 속 인물들을 살펴보니 분명 알렉산드로스의 승리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패배의 순간에도 부하의 희생을 슬퍼하는 페르시아의 군주의 모습에 이 전투의 진정한 영웅은 과연 누구인 건지 오히려 혼란스럽습니다. 실은 당시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인들은 한쪽에 속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에 가담해서 싸웠습니다. 단순히 이 전투가 문명과 야만의 대결, 선과 악의 대결로 치부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그리스인들이 당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대한 구별을 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한 번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이 있었던 약 150년 전, 당시에도 페르시아에 승리한 그리스인들은 그 이후 소크라테스의 가르침 아래 인간의 복잡성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기원전 4세기에 이르러는 인간의 선과 악, 옳고 그름, 문명과 야망을 정확하게 선을 그어 구별하는 것이 복잡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 150년 동안에는 함께 페르시아를 물리쳤던 스파르타와 파멸적인 전쟁을 벌여 아무런 소득 없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함께 전쟁을 치른 동맹이었던 관계도 한순간에 적이 되고 서로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자신을 대신해 창을 맞은 부하를 안쓰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며 고통스러워하는 다리우스 3세의 인간적인 면모는 더욱더 그리스인들을 혼란스럽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복잡성이 당시 그리스인의 그림인 이 작품에도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승리한 자를 기억한다고 하지만 정작 당시의 승리자였던 그리스인들은 꽤 오래 인간에 대한 본성을 탐구하며 승자와 패자를 가리기 이전에 모두 같은 인간으로서 적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작품 속에 나타난 영웅이 누구인 것 같으신가요?
이수스 전투 작품이었습니다.